최성일의 피싱스쿨 최성일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자비터 붕어 낚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비터. 저는 처음에 예전에 이 말이 나왔을 때 자비를 베푸는 터 이런 게 아니고요. 고기를 잡아갈 수 있는 낚시터를 자비터라 그럽니다. 반면에 고기를 잡아가지 못하고 손맛만 보고 놔주는 데를 손맛터라고 하고요. 이 자비터는 이 살림망에 담그는 그런 기쁨, 그리고 또 자비터에 들어가는 고기들은 순환이 빠르고 또 충분히 가서 식용으로 둘 수 있는 그런 고기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식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자비터 붕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비터를 하고요. 이런 노지나 이런 데 가기 전에 유료 낚시터 가셔가지고 좀 기본을 연마한다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하셔도 좋고요. 또 자비터 나름대로의 굉장히 또 그 끌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자, 같이 여러 명이 낚시를 하는데 남보다 더 많이 잡으면 훨씬 재밌겠죠. 남이 못 잡을 때보다 내가 많이 잡을 때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장비는 보통 2.5칸에서 3.2칸 정도 사이 되는 낚싯대 두 대를 같은 대수의 같은 길이의 낚싯대 두 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를 하면은 짧은 데를 쓴다, 하나는 짧은 거 하나는 긴 걸 쓴다 그러면 떡밥이 한 군데로 모이질 않겠죠. 양쪽으로 분산이 돼서 고기 집어의 그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비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대 같은 데를 딱 씁니다. 그래서 한 대를 빼내면은 한 대의 떡밥이 계속 있고 또 그 사이에 입질이 오고 또 한 대를 또 다시 떡밥을 갈아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요 쌍포를 쓴다는 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뒷꽂이나 아니면 받침틀 2단 정도나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고기를 다 담아 놓는 자비터니까 살림망, 그리고 떡밥을 개고 떡밥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떡밥 그릇, 그리고 낚시 가방,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채비는 보통 이제 원줄을 그렇게 뭐 장애물이 있거나 이렇게 험한 지형이 아니라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장애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원줄 1호에서 2.5호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붕어들 또 간혹 있는 잉어나 향어들도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다, 끄집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늘은 한 5호에서 9호 정도 일반적으로 씁니다. 많이 쓰이는 호수는 한 6호에서 7호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찌는 한 3호에서 8호 정도의 그 부력을 갖는 찌를 쓰는데 양호장 수심이 보통 한 2m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찌 맛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찌를 한 50에서 한 65cm 정도 좀 약간 긴 찌를 쓰는 편이 찌 맛을 보는 맛도 있고 또 찌 올림의 그 묘미를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미끼는 먹이용 떡밥하고 집어용 떡밥,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구루텐 종류는 먹이용 떡밥, 그리고 어분이나 보리 이런 것들은 집어용 떡밥입니다. 또 이제 어분만을 써서 먹이용 떡밥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끼를 주로 쓰는데 간혹 어떤 낚시터는 생미끼, 뭐 예를 들어서 지렁이라든지 뭐 새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생미끼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낚시터에 그 특성이 조금씩 있어요. 어떤 미끼가 잘 먹더라, 뭐 몇 칸 정도가 낚시가 잘 되더라, 이런 약간의 특성이 있어요. 그 사전에 좀 그런 거는 감지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뭐 배합이나 이런 건 큰 차이가 없으니까 좀 남보다 좀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집어를요 한 5분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 돼요. 입질이 찌에 났는데 찌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대로 있다고 했을 때 한 5분에 한 번씩 다시 끄집어서 아무 반응이 없더라도 5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오른쪽 낚싯대 왼쪽 낚싯대 한 번씩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밥을 달 적에는 한쪽에는 한 대추알만하게 집어제는 한 대추알만하게 달고 그루텐육나 먹이용은 콩알만하게 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짝밥으로 쓰시고요. 이거를 짝밥으로 꼭 안 쓰셔도 돼요. 콩알만하게 2개 연탁으로 쓰는데 그때는 그루텐보다는 어분 종류가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식된 고기, 뭐 자연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양식된 고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분 종류를 많이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미끼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콩알 낚시로 지속적으로 자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쌓이죠. 이렇게 한 부분에 수북하게 이렇게 미끼가 쌓이다 보면은 바늘은 여기 이제 누워 있는 거고요. 봉돌이 여기 서 있습니다. 거의 서 있다고 보여야 되고, 봉돌이 이제 예민하게 맞추면 봉돌이 쓰고, 예민하게 안 맞추면 봉돌이 살짝 눕니다. 그러니까 보통 봉돌이 살짝 서서 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고기들이 와서 이제 입질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거를 먹어대면은 이미 고기가 물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예신이라는 게 와요. 찌가 가만히 있던 찌가 슬금슬금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고기가 왔구나, 뭔가가 왔다. 지나가는 고기들이 와가지고 줄을 건드릴 수도 있고, 뭐 주변에 흩어진 미끼를 먹거든요. 그때 이제 예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들흔들. 그러다가 찌가 쫙 올라옵니다. 이렇게 쫙 수면에서 갑자기 찌가 쫙 올라오면은, 올라올 때는 뭐 끝까지 올라오는 적도 있고 조금 올라오다 마는 적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찌가 올라올 때, 올라오는 타임 중간에 챔질을 해야 됩니다. 그때 챔질을 해야 이 주둥이에 딱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근데 올라오다가 내려가는 동안에 챔질해봐 소용없어요. 올라오다 내려오면은 차라리 그대로 놔두세요. 살짝 올라왔다 내려오면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면 다시 한번 또 올 수가 있어요. 한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기다려 보는데 안 오면은 그때 이제 미끼를 갈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쭉 옆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끼를 먹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도 챔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가거나 올라오거나 할 때, 그때는 챔질, 올라왔다 내려갈 때는 노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벌써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것은 이물감을 느끼고 뱉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찌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챔질해도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초보자분들 가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지난번에 찌맞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찌맞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봉돌 달고 찌 달고 수면에다 놨을 때 요 까만 케미컬 고무가 보일뚱말뚱하게 수면에 일치해 있으면은 찌가 잘 맞은 거예요. 바늘은 달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달고 봉돌하고 찌만 달아서 수면에 이렇게 일치하게 되면 찌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표준 찌 맞춤은 봉돌하고 해서 요게 끄트머리가 보일뚱말뚱 이렇게 하면 표준 찌 맞춤인데, 그거보다 약간 예민한 찌 맞춤은 요 까만 게 보이는 정도입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면 요렇게 맞췄는데 요렇게 내놓고 써야 되느냐, 맞춘 거보다 살짝 한 1cm나 0.5cm 정도 더 높이 올려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힌 거보다 수심을 약간 더 줘가지고, 그래야 여기 표면 장력이 안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그래서 입질이 얕게 와도 찌가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케미고무가 살짝 올라오게 수심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크닉이 잘하는데 어떻게 한 군데다가 쭉 이렇게 던질 수 있느냐,
또 이 떡밥을 이렇게 한 군데다 맞출 수 있느냐?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앞으로 똑바로만 던져주시면 돼요. 똑바로 던져주면은 바로 안착이 안 되고요. 저 끄트머리에서 이쪽에 떨어졌더라도 이거 살짝 이쪽으로 끌어다 놓으면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 앞쪽에 계속 같은 방향으로 놓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낚싯대를 펼친 모습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초보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송 같은 데서도 가끔 이제 낚싯대를 이렇게 하는 거를 보는데, 아, 너무 모른다, 이런 경우 한눈에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 뭐냐면은 낚싯대가 거의 하늘을 보고 있는 거죠. 낚싯대 초리대 끝이 하늘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초보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초리대, 우리가 요거를 맨 끝에 부분을 초리대라고 그러는데, 이 초리대 부분이 물에 살짝 잠겨 있어야 됩니다. 낚시를 하실 때. 그거는 초리대가 살짝 잠겨서 이 줄이 안정화가 될 수 있게끔, 줄이 떠 있지 않고 안정화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리대를 살짝 잠가 놓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초보자들이 티가 나는 것은 챔질입니다. 챔질이 어설퍼요. 놀라가지고 천천히 한다든지,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잡고 한다든지, 좀 챔질이 어떻게 되냐면 짧고 간결하게, 착, 착. 이거를 뒤로 빼는 사람도 있고요, 위로 드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괜찮아요. 뒤로 착 빼도 위로 들든 옆으로 채든 그 대신 간결하고 신속하고 간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짧고 간결하게. 그래야 끄트머리에 챔질이 탁 전달이 돼요. 근데 초보자가 천천히 올라온다 그냥 이렇게 든다고요. 그럼 바늘에 후킹도 덜 되고 고기가 빠질 확률도 많고 이미 뱉기도 하고,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챔질을 아주 간결하고 짧게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고기는 잡았어요. 잡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고기가 힘을 쓰니까, 특히 큰 고기가 걸리면 더 그러는데, 낚싯대 밑을 이렇게 잡아 주셔야 돼요. 큰 고기가 걸릴수록 밑을 잡고 쫙 버티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낚싯대 전체가 휘면서 그 물고기에 힘쓰는 것들을 빼줍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 위를 잡아요. 두 손을 이렇게 잡으면 좀 힘이 좀 덜 드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낚싯대 손잡이도 이것도 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낚싯대 손잡이도 휘어주면서 그 역할을 하는데, 이 탄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탄성을 여기서 죽여주거든요. 여기가 부러집니다. 여기가 부러집니다. 이 부분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손잡이만 딱 잡고, 우리가 벌을 쓴다 그러거든요. 큰 놈 같으면 한 위쪽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기가 몸을 낮추든지 이걸 놓치든지 해서 끄트머리를 잡고 이 곡선을 이어서 고기가 이쪽으로 나쪽으로 당겨지게끔만 하시면은 큰 고기도 초기에 힘이 빠지면서 자기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 자비터 붕어 낚시에서 또 이제 밤 낚시가 사실 매력이죠. 특히 이렇게 좀 더운 철에는 낮 낚시는 잘 안 되고 밤 낚시가 잘 되거든요. 밤 낚시에는 우리가 이런 낮 케미를 띄워버리고, 이렇게 전자 케미, 뭐 여러 가지 케미 종류는 여러 가지겠는데, 이렇게 통통한 놈도 있고, 이렇게 좀 날씬한 놈도 있고, 부력이 덜 나가는 놈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초록색이 좀 더 비싸요. 그거는 초록색이 아마 눈의 피로도를 좀 덜 하게 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만드는 과정이 좀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시간을 더 오래 써요. 일반적으로 전지의 수명이 좀 길고. 그래서 이런 전자케미를 쓰신다면은 전자케미는 쓰시고, 보통 이제 배터리가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쓰거든요. 이제 낚시하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하루 낚시하면은 보통 8시간 정도 밤 낚시를 한다면은 한 3번 정도는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용했다가 안 할 적은 이렇게 분리해서 쓰고, 약을 다 쐈으면은 그 배터리만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만 다시 사가지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 대가리는 전등이잖아요. 대가리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